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아, 오늘은요, 이제 새롭게 해가 시작을 하면서 각 부서마다 이제 인사 이동이 이제 있고 조직 개편이 있어서 이제 새롭게 팀장으로 이제 발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팀장 입장에서 한번 연초에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팀장 역할 수행하는 데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골랐습니다. 팀장은 자신의 직무 전문성을 팀원에게 나눠주자.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영상에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미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 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팀장이란 얘기는 일단은 1차적으로 직무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직무 전문성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과가 뛰어날 수는 없어요.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더욱이 회사가 원하는 목표치만큼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직무 전문성이라는 것은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이 안다고 100%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직무 전문성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면 뭐해? 성과를 만들어내야지. 이런 비아냥 소리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팀장이라는 것은, 팀장이 됐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팀장이 되려면은 먼저 내가 구성원으로서 직무 전문성 갖고 있고 성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팀장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팀장이 됐다는 얘기는 팀원에게 1차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뛰어난 직무 전문성을 나눠주고, 팀원이 팀장 못지않게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그걸 하라고 팀장으로 승진시켜 준 거죠. 그래서 내가 팀장이 됐네? 그러면 1차적으로 나의 전문성,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노하우를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란 얘기입니다. 전파란 얘기예요. 팀장이 되기 전에 뛰어난 성과를 이제 만들어냈던 사람이 막상 팀장이 되고 나면은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팀장으로서의 요구되어지는 성과 목표는 팀, 개인이 아니라 팀에게 부과된 성과 목표치 달성이거든요. 그러면 팀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려면 팀원에게 부여된 성과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팀원이 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아무리 성과를 만드는데 뛰어난 팀장이라 하더라도 부서의 성과 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거죠. 그 포인트는, 팀장이 됐다는 얘기는 팀원의 성과 창출을 통해서 팀에게 부여된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만의 노력만은 안 된다는 거죠. 팀원에게 부여된 그 성과 목표치가 달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성과자인 팀장 못지않게 뭐 일 잘하는 구성원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구성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TV도 보면은 성과를 만들어낸 능력에 있어서 지금 차별화된 구성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리더 입장이라면은 자신이 잘 아는 것, 이 부분을 타인에게,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팀장 자신이 생각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만큼 팀원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팀장이 됐다는 얘기는 팀원이 어떤 그 구성원 때 혼자서 열심히 잘해낸 것,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이 자신만큼 그와 같은 노력, 알고 행동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리더가 알아야 되는, 갖춰야 되는 리더십은 팀에 부여된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발휘예요. 그거를 우리는 리더십 역량 발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원이 스스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럼 팀장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팀장은 그 해당 구성원이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더라도 행동을 못하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리더의, 팀장의 역할입니다. 물론 실무만 하다가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된 지 한 달 됐어. 아직 1년도 안 됐어. 수개월밖에 안 됐어. 하루아침에 자신이 혼자서 일을 해왔던 그런 능력과 역할 발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 자신이 함께 근무하는 구성원의 리더로서 이제 지도를 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의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능력과 역량 개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역량 가운데 꼭 하나가 들어가는 게 부하 육성이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팀원이 현재 직무 수행 관련해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구성원이 직무 수행 관련되는 능력과 의욕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토대로 구성원의 발달 단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이걸 토대로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발휘해야 됩니다. 따라서 팀장이라면 구성원의 어떤 직무 수행에 관련이 있어서 구성원의 어떤 능력과 의욕,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리더십 유형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켄 블랜차드가 얘기하는 상황 대응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되기 전에는 또는 그 이후라도 뭐 어쩔 수는 없어요. 가급적이면 팀장 되기 전에 사내 강사로서의 활동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 리더가 되면은 가리키는 능력을 해야 되거든요. 구성원 대상으로. 그래서 사내 강사로서의 경험은 분명히 리더가 되기 전, 리더가 되고 나서도 큰 도움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 전에 사내 강사 경험이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사내 강사 역할 좀 하시라. 자기가 그 자신 있는 직무 관련되는 직무교육 사내 강사 또는 뭐 공통 역량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 관련되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사내 강사 역할을 해 보시라. 특히 부서 내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역량 교육은 팀장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문성을 알려주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은 부서 주도로 이루어지는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교육은 팀장의 직무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면 팀장으로서 팀을 고성과 조직으로 만들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몇 가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팀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와 목표 수준을 선정하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고 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략과제 실행에 있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고성과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나는 하루아침에 팀장이 됐어. 근데 이미 팀의 성과 목표가 떨어졌네? 근데 이걸 나 혼자가 아니라 팀원과 같이 달성을 해야 되네? 그럴 때 나의 역할은, 팀장 역할은 요 세 가지가 메인이라는 얘기예요. 팀장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전략과제 수행하는 구성원이 직무 전문성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팀장이 그런 구성원들에 대한 능력, 역량 개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지금 설명드린 것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안타깝지만은 팀장이 되기 전에 실무자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하기도 바쁜 판인데. 그죠? 근데 팀장이 되면 요구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즉, 팀장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팀장의 후보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했다면 팀장이 됐을 때 한결 더 수월하겠죠. 뭐 좋아요. 이미 팀장이 됐어. 그럼 지금이라도 신임 팀장을 위한 교육을 실행을 하는데 그때 그 내용은 말 그대로 부서에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제대로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 역량 발휘에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성과관리 리더십이 신입 팀장 교육엔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입 팀장이 되면은 구성원들에 대한 능력과 역량 개발을 해야 된다.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은 말은 쉽지. 팀장이 여태껏 혼자서 일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팀장이 됐다고 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팀장 역할을 수년간 해온 사람들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지도하는 능력과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리고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쉽겠습니까? 직무 전문성의 그 노하우를.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팀장이든 또는 HRD 담당자든 또는 인사부서든 그래서 팀장한테 필요한 교육이 뭐가 있을까라고 묻는다면은 저희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하는 일이 뭐 기업의 출강 또는 공개기업 출강을 통해서 리더와 구성원들의 역량 개발 또는 조직의 개발을 주제로 해서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팀장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좀 정리한 글입니다. 가볍게 좀 봐주시기 바래요. 만약에 신입 팀장으로 임명된 경우라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입 팀장이 되는 경우 또는 다른 부서에 있다가 부서를 바꿔서 팀장으로, 그러니까 신입 팀장인데 다른 부서에 있다가 새로운 부서로 이제 오는 경우예요. 입장이 좀 다른 거죠. 내가 근무하던 곳에서 팀장이 된 것과 다른 부서에 있다가 새로운 부서 가서 팀장이 되는 경우, 이건 좀 다른 거죠, 입장이.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경우 해당 팀장, 신입 팀장한테 필요한 교육은 좀 구별될 거다.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 근무하고 있는 현재 부서에서 신입 팀장이 된 경우라면은 회사에서 보통 그 신입 팀장 교육을 제공할 거예요. 뭐 안 되면 외부 교육이라도 보내겠죠. 이럴 때 포커스는 회사의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리더가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크게 보면은 성과관리 리더십 또는 성과 코칭이라고 부르는 거죠. 적어도 4시간, 적정한 거는 한 8시간 분량의 교육이에요. 세부적으로는 목표 설정, 팀원에 대한 배정,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해주고 그리고 연말에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그리고 진행했던 일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행했던 전략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역량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을 하면서 동시에 목표 대비 실적 갭이 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건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시키는 어떤 해결 방안 대책 방안을 수립을 하고 실행 계획을 짜는 것 그게 바로 피드백이에요. 그 부분까지도 사실 연말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역량 구성원이 부족한 부분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역량 개발, 코칭을 하는 방법, 그리고 실적이 나쁜, 성과가 나쁜 저성과자 관리하는 방법들을 이때 배워야 되는 거죠. 타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신입팀장이 된 경우라면은 일단 성과관리 리더십도 급하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기존 부서가 아니라 지금 새롭게 부서 팀장만 새롭게 온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 필요한 거는 팀 단위의 팀 빌딩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의 그 목표 대비 실적을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러니까 구성원들 팀 차원에서 좀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보강하는 그러니까 조직을 고성과로 만드는 그런 관련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팀 빌딩이라고 할 때는 또는 고성과 조직의 특징은요. 팀의 목표 설정을 합의하고 그걸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두에게 리더와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일종의 약속, 대약속이에요. 그게 그라운드 룰이죠. 그거를 합의하고 그리고 단위 그 부서에 할당된 목표를 이제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전략 과제가 배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평적인 소통. 그리고 고성과 조직이 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업무의 우선순위와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오해가 없으려면 뭐 일종의 이것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긴 한데 리더와 구성원 간의 수명 보고에 대한 일정한 그 효과적인 방법을 정하고 그거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필요하다. 기존 팀장님들이라면 두 가지죠. 전년도 실적 성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 좋은 경우가 있고 좋은 경우라면 부서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워크숍을 최대한 빨리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초점 둔 거고 저성과를 나타냈던 그 부서라면은 부서의 목표 대비 실적 보면 갭이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리고 고성과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팀 빌딩이 필요한 거죠. 좀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가령 성과가 좋은 조직이라면은 효과적인 일처리 5단계 한 반나절 정도 또는 부서 간 부서 내 협업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학습해야 됩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일처리 5단계 부분은 SK그룹에서 그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내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데 지금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먼저 환경 분석을 하고 그 속에서 Key Success Factor KSF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디다 중점을 줄 거냐 그걸 도출하자. 해야 될 건 많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꼭 집어서 하나를 목표로 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 나왔겠죠?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장애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찾아보면은 장애 요인이 있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거할 거냐? 그것에 대한 장애 요인을 해결을 하기 위한 해결책이죠. 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 이게 효과적 일처리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팀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고
그 다음에 알았다면은 이걸 구성원에게도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과 함께 부서 간 협업 만드는 방법을 교육을 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신입 팀장일 때 이미 성과를 창출하는 성과관리 리더십 또는 성과 코칭 또는 팀 빌딩 이와 같은 교육을 받았을 거라는 전제하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안 배웠으면은 기존 팀장도 배워야죠. 성과관리 리더십 깔고 가야 돼요. 성과 코칭도 깔고 가야 됩니다. 근데 팀 빌드도 깔고 가야 돼요. 고성과 조직 만드는 것도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팀장으로 있는 동안은 이거는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주관해서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소개드린 내용은 팀장으로서 빨리 내가 습득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한테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성과가 안 좋다면 작년도 성과가 안 좋다면은 문제 해결 워크숍 방식으로 그리고 팀 빌딩 고성과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일단 팀 빌딩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자. 목표는 정해졌는데 그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어떤 노력하면 좋을까? 우리 한번 합의해보자.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한 것도 합의를 해보자. 이게 팀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팀 빌딩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실적이 나쁜 저성과 조직에서 극복해 나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은 뭐 통상적인 문제 해결 워크숍 그것과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일단 팀장이 알고 구성원과 같이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팀장이 알아야 되는 팀장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지금 팀장이 됐다. 그렇다면은 자신의 전문성, 직무 전문성을 구성에 나눠줘야 된다. 왜? 팀이 할당된 성과 목표 달성은 팀장 혼자서는 어렵거든요. 구성원이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부득불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려다 보니까 팀장으로서 신입 팀장이든 기존 팀장이든 필요한 교육들이 있다. 그 부분을 배우고 그리고 팀원들과 같이 만약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빨리 팀 빌딩하고 그 다음에 고성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도 해서 고성과 조직으로 탈바꿈이 돼야 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 가운데 신입 팀장님들이라면은 지금 제 말이 넘사벽? 그걸 어떻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존 팀장님이라면은 이미 난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분도 있고 맞아 저걸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못하고 있네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분기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작년도 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입 팀장인지 기존 팀장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따라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노력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회사 내에 여러분의 회사의 HRD 담당자 또는 인사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없으면은 외부 교육도 있으니까요. 물론 제 블로그, 제 유튜브도 도움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팀장, 신입 팀장이든 기존 팀장이시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입장에서 제 영상이 도움됐기를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올해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